네, 지금까지는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심의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본회의 심의,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 심의의 특징을 한번 좀 종합해서 살펴보자라는 그러한 얘기죠. 첫 번째 이 본회의 이 심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본회의에서도 의안에 대한 질의, 혹은 찬반 토론, 수정안 제출, 이런 절차들이 제도적으로는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제도적 권한을 본회의에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안에서 그 특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이런 것들이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몇몇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 이런 경우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회의 심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회의 표결은,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것과 사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회의 표결은 높은 가결률과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결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가결되는 법안은 매우 높은 찬성률로 통과를 하게 돼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평균 찬성률은 약 95%에 달합니다. 네. 가결도 많이 되지만 그냥 그대로 이제 통과되는 법안, 거의 대부분이 통과되지만 이 통과된 법안 자체도 간단해. 찬반이 이렇게 반반 나눠져서 간신히 통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균 찬성률이, 일단 통과된 법안들은 거의 95%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결률과 찬성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 좀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본회의에서 가결률과 찬성률이 높냐? 라고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이제 이들이 본회의 법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혹은 본회의까지 올라온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서로 여야 정당이 합의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반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상임위를 통과를 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임위 내에서 여야 정당 간 사이에 합의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한테. 이거는 논란거리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찬성표를 던지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상임위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몇몇 법안의 경우 본회의 표결에서 이제 찬반 의원이 이제 상당히 갈리는 이제 경우도 존재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신히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간신히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를 했다라는 것은 여야가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안에서도 논란들이 있는 그런 법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예를 들어 뭐 야당 같은 경우는 다 반대표를 던진다든지 이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